무슨 수로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를 데려와요? 걔네 엄마가 어디 가서 나온 자식이래잖아. 그게 말이 돼? 정말 다채롭게 신박하다 이경도. 다른 여자 좋아했던 적은요? 있어요. 우리 경도 새끼 끝내야지. 아껴서 똥 될 뻔했던 경도의 연차가 결국 지우와의 스페인 여행으로 추억이 되고 있는 지금. 츤데레 진한경 부장의 멋스러움, 폭발한 노력 덕분에 벨라진은 지우와 경도를 스페인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벨라진의 주사 덕분에 더 끈적해진 스페인 출장은 지우와 경도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을 만들어주는데요. 비록 저 멀리 애매한 시뷰의 작은 방이지만 평생 잊을 수 없게 된 스페인 여행. 그리고 그 이후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과 지우를 놀라게 한 경도의 과거, 애정사를 밝혀줄 다음 해 예고 시작합니다. 벨라진은 자리머 페럴의 서지우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스페인 말라가까지 날아왔다는 사실을 알지만 결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스카우트하려는 지우를 하나씩 시험하기 시작하죠. 패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감각은 물론이고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 무엇을 우선하는지 가치관까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디자이너를 과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벨라진은 출장 기간 내내 일부러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늦추며 경도와 지우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 기다림조차도 지우에 대한 평가의 일부였고 그 곁에서 묵묵히 함께 움직이는 경도 역시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둘이 원인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벨라진은 경도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여자를 좋아했던 적이 있느냐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있다고 대답하는 경도. 의의 대답에 지우는 말없이 경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첫사랑이라더니 이경도 나만 본 거 아니었어? 하지만 경도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벨라, 진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그 여자가 나이 전이었냐고 아니면 나랑 떨어져 있던 그 사이였냐고. 경도는 대답 대신 웃기만 합니다. 괜히 더 얄미운 얼굴로 혼자 투덜대는 지우를 보며 경도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 첫사랑은 20살의 서지우였고 두 번째 사랑은 28살의 서지우였고 마지막 사랑은 지금의 너라고 매번 다른 사람 같고 매번 다시 설렌다고. 경도답지 않게 오글거리는 말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하는 그 모습에 지우는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경도 오늘 힘 많이 썼잖아. 이제 그만 가서 쉬자고 지우는 경도의 손을 잡아 끕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말라가의 공기 속에서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며 벨라진과의 마지막談판을 준비합니다. 사랑과 일, 그리고 지우의 능력을 검증하게 될 중요한 순간이 이제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벨라진은 끝내 지우와 경도가 스페인을 떠나는 날까지도 아무런 기대치도 따도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태도.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를 무슨 수로 데려오겠느냐며 지우의 제안에 시큰둥하던 이 사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성과 없이 돌아가는 건 아닐지 지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아껴 모은 연차를 모두 쏟아부어 끌려온 스페인 출장.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그에게도 못내 아쉬운 일입니다. 막판에라도 단판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며 경도는 지우를 재촉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무라도 더 벨라진의 기억에 남기고 가자는 경도.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지우와 경도는 다시 한번 벨라진을 만납니다. 전날 밤 지우와 경도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가슴을 울릴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벨라진이 자림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 해외 명품 브랜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이유와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당신의 조국 한국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오랜 해외 생활 끝에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경력과 다음 기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번번이 그 선택을 미뤄왔던 벨라진, 지우의 제안은 그녀에게 바람과 야망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상택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벨라지는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갑작스러운 한국행을 혼자만의 계획으로 준비하는 벨라진. 성과 없이 돌아온 지우는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하지만 회사 안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지우가 지나갈 때마다 잠깐 멈췄다 다시 이어지는 시선들. 민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의 피가 흐르지 않는 지우의 출생의 비밀을 앞세워 지우가 취임 직후 자림의 가장 오래된 대표 브랜드를 없애려 했다는 이야기로 모든 걸 꾸며냅니다. 회사를 지키려는 제안이 아니라 선대 회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모략과 야망으로 포장된 소문. 특히 민우의 제안으로 독자 브랜드 분사를 꿈꾸고 있던 최전무는 지우의 안이 현실이 될 경우 자신의 몫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에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우가 출장을 떠난 사이 임원진들의 의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판은 한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성과를 증명하지 못한 낙하산 상무.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후계자 지우의 첫 승부는 생각보다 더 가혹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출장을 다녀온 뒤 지우는 회사 안에서 예상보다 훨씬 거센 시선을 마주합니다. 출생의 비밀, 낙하산 상무라는 꼬리표, 성과 없는 제안이라는 말들까지 첫 출근 이후 지우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럴수록 지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우의 편에 서서 말합니다. 너의 진심이 전달됐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답이 올 거라고. 벨라진이 우리 지우의 안목을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지우는 결심합니다. 다음 임원회의 날짜를 벨라진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그날까지 새로운 브랜드 론칭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임원회의 전까지 긍정적인 답이 없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벨라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회의 당일 지우와 지연은 초조한 마음을 안고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임원진들은 기다렸다는 듯 지우의 제안을 향해 실망과 조롱을 섞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야심만 있고 성과는 없다고, 계획도 대비책도 없는 제안이라며 지우를 몰아붙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벨라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회의장까지 그녀를 직접 안내한 경도가 서 있습니다. 사실 경도는 지우와는 별개로 스페인 출전 이후에도 계속 벨라진에게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사내 패션지의 협업과 훗날 도움을 약속하며 한국에서 예상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기자의 시선으로 본 자림의 잠재력까지 벨라진이 한국행을 한다는 비밀스러운 소식을 듣자 경도는 직접 공항으로 나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벨라진을 보며 그리고 그 곁에서 조용히 웃어주는 경도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하고 벨라진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서지우 산모의 진정성 있는 제안과 자리모 패럴의 가능성을 보고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확답을 그녀는 직접 이 자리에서 내놓습니다. 그날 바로 벨라진은 자신이 근무할 디자인팀과 자림 내부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결정은 순식간에 위기에 몰려있던 지우를 능력 있는 상무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라진은 지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 옆에 있는 남자 누가 낚아채 가기 전에 빨리 잡으라고.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말합니다. 계속 플러팅 중이라고. 이제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도 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있습니다. 민우는 지우가 만들어낸 성과 앞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출생의 비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림에서 밀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민우. 하지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민우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림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벨라진의 뉴 브랜드 기획에까지 자신의 사람을 슬쩍 심어놓고 보이지 않는 반예와 음모를 시작합니다. 반면 지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가능성을 보이는 지우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드디어 안심해도 되겠다는 마음. 이제는 지우에게 자림을 서서히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 하지만 그 안도감만큼이나 지연이 그동안 홀로 짊어졌던 압박과 두려움,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면서
그 충격은 병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지연은 느낍니다.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그래서 서둘러 지호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길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편 민우는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계획을 더욱 앞당기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론칭되기 전에 자리머페러를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지연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줄 또 하나의 음모를 조용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 지우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우가 자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 경도는 민우의 계략을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지우의 여인이 아니라 기자로서, 지금까지가 지우와 경도의 추억, 이별과 재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경도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펜으로, 기사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으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남자. 이제 경도를 기다리면은 로맨스를 넘어 본격적인 기억 싸움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경도의 내생미가 돋보일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예고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